D-Day입니다. D-Day. 오늘이 D-Day다.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최상병 특검법 오늘까지 내라. 한동훈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입니다.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26일까지 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얘기했냐?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특검안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국민이 많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발의는 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니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러자는 건지 저러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오늘 냅니까? 못 내겠죠. 낼 의지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의 제3자 추천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컨센서스, 즉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마 만약에 한동훈 대표 측 인사가 네. 이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을 낸다고 하는 순간 화염에 휩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요. 또 좀 약간 또 참 이상하게도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네. 또 회담이 불발됐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또 기회를 잡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시한을 못 박은 것도 네.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최혜병 특검이 무슨 뭐 시행령 같은 그런 수준의 법이 아니잖아요. 예, 좀 충분히 차분하게 논의해야 될 법을 뭐 언제까지 내라. 이것 또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오늘까지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낼 생각도 없다. 민주당에서 시한을 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선 콕 집어서 26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근데 민주당에서 보통 시한을 정하면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뭐뭐 하세요?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라는 사실 괄호치고 후속 조치가 뭔가 뒤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시한을 정하면. 그럼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안 내면 후속 조치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야당 입장에서는 제3자 추천에 대한 부분을 다 받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그 외에 무슨 뭐 제보 공작 의혹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받겠다라고 한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이제 결심은 한동훈 대표의 결심만 남은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내에 합의를 이루어낸다라는 거 또는 당내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 또 용산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의 모습들이 사실 거의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어떤 시안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마냥 아마 늦추기는 어려울 거다. 이것을 뭐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대전제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언제까지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네. 이제 다음 달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또 바로 이어서 뭐 국정감사라든지 네.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 합의를 통과해서 특검법으로 이어지는 이런 수순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압박 수위를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후속 조치가 뭐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콕 집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다만 26일이 넘어가면 지금보다 분명한 건 압박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추측컨대 한동훈 대표도 시한이 많지는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최상병 특검법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또 공교롭게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회담 자체가 일단 연기가 됐죠.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최상병 특검법 등 갈등 예고 속 여야 대표 회담 협력 계기 만들까?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됐고 나온다고 하면
아마 대표가 좀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라는 전망까지도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 회담에 협력 계기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였었어요. 대표 회담 아직 날짜가 픽스가 되지 않은 상태죠. 관련한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곧 회유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시니까 끝나고 미루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추구하는 회담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표회담은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이지 한동훈 대표의 곤궁한 당내 입지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솔직히 최혜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빨리 만나자 그랬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아니 실권도 없으면서 뭘 만나서 실익이 있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김민석 최고위원이 SNS에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반바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실권이 없다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반바지 사장, 뭐 허수아비 대표고 아니라면 실권이 없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는 모두로 여야 대표회담을 왜 제의해요? 실권이 없는 대표가 모두로 회담을 합니까? 회담 안 해야죠. 그러면 일단 그 회담의 제의 자체는 정치적 전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전제 조건을 달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 20일까지 제한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회담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제3자 특검 자체를 한동훈 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당내 의원들 얘기 들어봐야 하고 또 대통령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좀 성숙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담하기 전부터 그걸 가져와라. 뭐 선생님이 학생이 숙제 냅니까? 26일까지 내라. 안 내면 뭐 마치 어떠 할 것처럼 이건 맞지 않아요. 지금 회담하는 것 자체는 이제 민생 회담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민생을 전제로 한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계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바로 뭘 할 수 있는 걸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며칠까지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회담을 안 하자는 얘기가 똑같다고 이렇게 봐요. 네. 아니 실권이 없다면서 그럼 왜 만나자고 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취임 한 달 맞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래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네. 저는 잘 안 참는데 그동안 정치 공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한 달간 참 많이 참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한동훈 대표 많이 참았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참는 게 정말 할 말이 많고 싸우려고 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전략적으로 참은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안 참았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참은 것인지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참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 갈래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야당 쪽에 과거에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면 이제 바로 즉각 받아치고 했던 네. 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뭐 자신의 반대되는 이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처리해 나가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든 혹은 정면으로 맞서든 이런 것들도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대표가 되고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뭐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보다는 비교적 조용한 한 달을 보낸 것 이 자체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거를 준비를 한 것이 한 달이었다면 그걸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최혜병 특검법의 경우는 특히나 전당대회 때 크게 논란이 됐고 본인이 직접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참았다고 하는데 이게 야당의 공격에 참은 것도 참은 것이겠지만 내부 친윤의 공격에 참은 부분도 다중적인 의미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네, 여기는 지금 이 병원 옷을 입은 이재명 대표의 환자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동훈 대표죠.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아이 뭘 이런 걸 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뭘 줘요. 그게 뭐냐? 특검법이다라는 거죠. 네. 이쪽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지금 들려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해 있다는 얘기에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추측컨대 이 제목이 받고 주고예요. 받고 주고. 과일 바구니 받고 특검법 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짜 씬스틸러는 여기 있어요. 네. 난이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과일 바구니는 가고 특검법은 받았는데 난 추측컨대 나는 아마 난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언제 받는 겁니까? 조만간 가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신데 곧 퇴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저 당무에 복귀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실무 회담도 진행될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도 찾아가야 할 명분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지난번 난을 가지고 갈 때는 대표에 취임한 것을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 하나였다면 지금은 이제 또 이 병문안을 겸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날짜는 뭐 조만간에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지금 특검법 바구니에 보면은 이제 그 폭탄이 들어있고 폭탄에 그냥 폭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불을 끄는 수 있는 역할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저 폭탄을 받아서 그냥 안고 터질 것인가 아니면 저 폭탄을 받아서 저 폭탄에 붙어있는 불을 끌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오롯이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결국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특검법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생중계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 특검법 내라. 네. 공개 회담을 여야 대표 회담 삿바 싸움이다. 지금 현재 여야는 삿바 싸움 중이다라는 거죠. 근데 특검법 관련해서 저희가 앞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생중계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보시죠. 한 이 회담 생중계 논란 민감한 현안 거론 합의 가능하겠냐. 사실 공개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명해야 되고 국민한테 알려야 되고 공개 토론 제안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왜 생중계하면 토론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지층 입맛에 맞춘 발언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양쪽의 공개적인 얘기인데 속내는 이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회담장 바깥에서 다른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회담장 바깥에서 다른 이야기 할까 봐 생중계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속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회담을 생중계를 하는 것은 뭐 외교적인 것이든 당 간의 것이든 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협상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사회생활 경험이 있고 검사로서의 실적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협상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 협상이라는 것은 비공개에서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 이제 합의가 진행되는 건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의견 차이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토론에서나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왜 과연 생중계를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 초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 이걸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토론이 하고 싶다면 네. 예 그렇다면 회담을 해서 그때 합의가 된 것이 있고 합의가 안 된 것이 있을 겁니다.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따로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정석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이게 공개 토론은 않고요. 그냥 비밀이 둘이 만났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결과는 없을 거예요.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거고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이랄지 지금 한 대표 생각은 이게 정치 쇼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번 영수회담 또 실컷 하자고 해놓고 A4 용지 딱 가지고 와서 기자들 나가려는데 못 나게 하고 일거됐잖아요. 지난 영수회담 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면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전례가 없던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전에도 만약 공개하자고 얘기했는데 거부해서 안 했잖아요. 네. 전례가 없어도 하면 어때요? 토론에서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꺼려할 일이에요? 근데 이거 자꾸 전례가 없다랄지 아니면 비밀 회담을 못 한다고 하는데 비밀 회담에서 이면 합의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면으로 공개해서 같이 하자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역시나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가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